네, 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는데 표결이 무산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이 당초 필리버스터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설 예정이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되면서 철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그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사실은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자, 어제 국회 상황을 좀 보면요.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윤내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더 막는 데 더 중요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급박하게 돌아왔던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어제는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원총회에서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네. 예정됐던 건 하지만 이동관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수사를 본회의에 바로 보고를 해버렸어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의도는 뭐냐. 24시간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어제 상황에서 보면 오늘 오후쯤 24시간 지나고 나서 오후에 본회의를 그렇게 토론을 종결하고 강제 종결시키고 이동관 검사 탄핵안 이동관과 검사 2명 탄핵안을 오늘 표결로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계획이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몰 리가 없고 간파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예 그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 안 하면 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던 건 뭐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나간 상태에서 의원들이 나간 상태에서 오늘까지 24시간을 민주당 의원들만 앉아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해서 본회의를 이어가줘야 돼요. 오늘까지. 그렇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계속 찬성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오늘쯤 자 방송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이동관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하면 표결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통과가 뻔한 법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24시간 찬성 토론을 한다. 말이 안 됐던 거고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한데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보고 예.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있으니까 예.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기는 대목은 있지만 이동관 위원장과 예. 검사 2명 안건이 예. 단순하게 위치에 높고 낮음을 따라서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혀를 찔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엔 동일하시는지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72시간 이제 도과를 하게 됐어도 이것을 부결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라는 거예요. 기간 도과가 과연 부결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해서 예. 이걸 다음 말하자면 72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때에 하면 된다. 이게 지금 11월 말입니다. 11월 말 12월 초에는 본회의가 쭉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이때 그러면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기간 도과가 부결과 똑같다고 보면은 같은 회기 안에는 이것을 다시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보는 아마 여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 해석을 놓고 싸우게 될 거고요. 물론 그 전에 72시간 안에 이것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이 오늘 내일 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김진표 의장이 오케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는 건데 김진표 의장은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직함과 직책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안건을
그러니까 본회의 소집이라는 안을 강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네네. 72시간 안에 이 안건, 탄핵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방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부결로 보느냐 아니냐, 72시간 도과를 부결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고요. 예. 부결로 안 본다 그러면은 11월 30일에 그때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게 이제 다시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위배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추진하면 공방은 다시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국회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뭐 안에서 처리할 거예요. 국회 안에 처리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굉장히 가운데 끼어서 고생할 것 같다. 다시 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야 합의해 오세요. 원내대표끼리 합의해 오세요라고 국회의장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예. 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또 김진표 수박론을 들고 나올 거라고 보인다. 네. 또 하나는 12월 말까지 불가능해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회의가 이틀 내지 최소한 이틀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날짜 잡기 힘들 거고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예. 12월 달 넘어간다. 그럼 12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글쎄 예산안과 연동되면 다시 한 번 더 혼동에 빠지게 되고 12월을 넘기면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번 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명분과 동력을 잃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상당히 강한 비판을 해놨죠.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자, 민주당이 탄핵하 발의안이 2명 중 1명 이정섭 검사, 이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원석 검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복 탄핵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검사 탄핵이 이번이 이제 처음은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절반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팀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건에 또 다시 검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분의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드러났어요. 예. 비리가 지금 한 서너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대개 뭐 개인 비리도 있고 직무와 관련된 뭐 비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이제 수사 기록 내지는 전과 기록을 봤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직무와 관련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이 요건, 그러니까요. 네,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예. 민주당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검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정섭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할 수 있었느냐, 있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란하고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가 매우 지금 어렵고요. 예. 이게 절차가 진행되기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민주당 안에서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예. 당론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이유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다 찾아봐도 첫째 위장 전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장 전입했죠? 이정석 검사가 부인은 놔두고 자기하고 딸, 초등학교 딸만 예. 백일동에서 104동 아파트를 주소를 옮겨놔. 백일동. 왜? 예. 명문 초등학교 가려고 위장 전입. 초등학생 딸 때문에. 네. 두 번째. 김영란법 이 청탁 금지 위반이다. 왜? 처남이 하는 골프장에 검사들 해서 예약 편의를 봐주고 예. 비용을 깎아줘. 이거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 탄핵 사유가 되면 감찰 사유, 감찰 사유. 예.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감찰 사유는 될지언정 탄핵 사유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이정섭 차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 하고 있기 팀장 때문에 왜?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고 다 수원지검에 수사하는 특별수사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한 당신 우리 손봐준다.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셔야 될 거는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 탄핵도 했잖아요. 예. 헌법재판 결론은 뭐 있죠? 기각. 제가. 이게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 검사, 판사 우리한테 밑보이면 탄핵한다는 걸로 가면 예. 상권 분립이 무너집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이 진짜 합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총선 앞둔 이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신당 창당 군부를 떼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번엔 대구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의 그 국회의원 중에서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하겠다. 근데 대구에 한 12개 지역구가 있죠. 어디를 말하는 건지, 과연 또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 잘 모르겠네요. 디렉터이 말하는 다만 이준석 대표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첫째는 지난번에 대표될 때 대구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은 정당했다는 놀라운 정면 돌파 시도를 해서 대구 TK 분들이 그럼 전략적 판단을 해서 당시에 이준석을 예. 이준석 대표로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조심해야 될 대목이 그 대구 경북에 예를 들어서 자민련 이야기를 합디다. 자민련은 사실은 그때 반YS 정서 그러니까 TK가 소외감을 느꼈을 때 그래서 그 JP, 김종필, 박준규 이렇게 연결되면서 대구에서 바람이 일었던 거예요. 지금은 예. TK 정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이중적이긴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이준석 신당의 바람을 조금씩 잠재우고 있는 거고 아하.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구애함으로써 예. 만남으로써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소멸 중인 거예요. 여기에 대고 TK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대구로 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전 같지는 않다는 사실도 않을 거라는 사실도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준석 신당이 여당 표심을 가져갈 것이라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도 일부 이탈할 거라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야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분석도 민주당 내에서 좀 하고 있죠.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하고요. 네. 일반에 공개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당에 실망한 지지층, 여당 지지층도 있고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중도층도 있는데요. 그렇죠. 양당 정치에 실망을 한 중도층들이 예. 그게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굳어지는 데다가 어떤 때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민주당에 실망하는 층들이 이쪽에 여권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만약에 신당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총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의 중도층의 향방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신당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것이 예. 누가 됐든지 간에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신경을 고추 세우고 있고 예. 야당도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이준석 자꾸 제가 말이 많습니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권 이준석 신당일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이준석 신당을 만드는데 영남에서 만드는 아니, 차이가 있다. 자 본인이 이준석 얼굴이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가 될 텐데 이준석 대표 태고 나간다면 영남권 이준석 신당으로 어차피 비춰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 표를 잠식해 와요. 중도층을 많이 끌고 올 거라고. 그래서 네네. 오히려 여권에 도움이 되고 민주당의 위협 요인이에요. 예. 그런데 대구의 TK의 신당, 이준석 신당이 되는 것은 냉정히 보면 서울에서 후보를 낸다 치더라도 신당에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여권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여권 분열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준석 신당이 지금 정의당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질려 그러면은 예. 많이 당선돼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이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내년 총선 앞두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출마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양새입니다. 조 전 장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이 평산 책방에서 책 사인을 열었어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책 준비가 다 돼인지 모르겠네. 적당 한 말씀 하시면 들어가십니다. 적당 무슨 나중에 또 하고 놀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파란색 옷에 파란색 신발까지 신고 가서 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출마한다 보고 그렇다면 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가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공천권을 쥐고 있는 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간판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별로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디로 나갈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죠. 예. 뭐 서울 얘기도 있고 수도권 얘기도 있고 뭐 호남권 얘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나가는 것도 현재도 뭐 당원이 아니지만 예, 앞으로도 이렇게 쉬워 보이잖아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어디가 하나 결정이 되면 거기에 민주당 공천을 받는 사람을 아예 뭐 의미가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이런 방법을 구사할 수는 있죠. 예. 그게 이제 정당에서 예. 흔히 쓰는 방법이고 사실상의 공천이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 남아있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미향 의원도 갔었죠. 조국 전 장관. 평산 책방이 글쎄 무슨 신문고입니까? 왜 피고인들의 신문고가 되는 겁니까? 조국 씨나 윤미향 의원이나 전부 다 아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성을 활용하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는 거 반갑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